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뉴스킨 사업가 이혜진입니다. 네, 제 스폰서 사장님은 인재 김은지 스폰서님 되시고요. 사실 발리방에서 더 저보다 열정적으로 뜨겁게 뛰고 계시는 사장님들 많으신데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스폰서님과 리더 사장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한테 그 발리 트립을 좀 출발할 수 있었던 노하우나 뭐 팁을 공유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이렇다 할 노하우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그 트립을 스타트하기 위해서 6월, 7월에 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했는지 저의 스토리를 좀 공유 드려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기 전에 저에 대해서 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 마이 스토리를 먼저 들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저는 대학교에서 일어교육과를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선생님을 꿈꾸던 학생이었는데 일본어를 잘하고 싶어서 일본으로 교환학생도 다녀오고 되게 열심히 선생님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범대 학생들은 이제 4학년 때 교생 실습을 나가거든요. 근데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이제 실습을 나갔던 사진인데 제가 꿈꾸던 그 이상적인 선생님의 모습과 현실적인 선생님의 그 괴리감을 느끼게 되면서 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좀 포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기업이랑 교류가 많은 그런 외국 기업과 교류가 많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고 제가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아, 이거를 하려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던 건 아닌데 좀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에도 좀 진로에 대한 고민도 많았었고 되게 많은 시간을 회사에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들어오는 소득이 너무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평생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안 하게 되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렇게 DM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때는 제가 뭐 온라인 소득이나 사업적인 부분에 관심이 가서 이 DM에 답장을 했다기보다는 피부 체험 받아볼 의향이 있냐라고 물어봤던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 피부가 이랬었거든요. 진짜 안 좋았죠. 근데 이때 진짜 좋다고 하는 화장품 다 써본 것 같아요. 백화점 화장품도 써보고 뭐 천연 화장품도 써보고 했었는데 되게 좋아지지 않았던 피부여서 되게 속상했었고 피부과 가서도 되게 많은 시술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좋아지지 않아서 아, 이거 뭔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방법을 몰라서 좀 고민하고 있었던 찰나였기 때문에 이 피부 체험 받아볼래라는 DM으로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데몬 체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받았던 루미스파랑 기초 제품으로 제가 브랜드 체인징을 하면서 아웃케어를 하기 시작했고 또 이렇게 트러블이 많이 나는 사람들은 이너케어도 필수잖아요. 티알라인트를 통해서 이너케어까지 같이 하면서 피부가 굉장히 많이 좋아지면서 지금은 이렇게 뷰티케어 마케팅도 하면서 즐겁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는 저의 마이스토리였고 제가 6월, 7월에 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올해 상반기랑 하반기에 좀 다른 점이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게 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워너비에서 진행했던 워너비 특별반이었던 것 같아요. 이 특별반은 뭐냐면 모두가 필수로 참여해야 되는 의무반은 아니었고요. 내가 진짜 이번 달에 트립을 출발하고 싶다 혹은 진짜 결단하고 제대로 해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신청하기 전까지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들어가서 열심히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부터 시작을 해서 오히려 더 잘 하시는 분들의 그 액션량을 보고 내가 더 의기소침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바꿔서 생각해보면 어쨌든 내가 뉴스킨 비즈니스로 성공을 하겠다고 지금 전업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럼 성공하려면 트립은 무조건 가야 되는 거고 그럼 트립을 가려면 내가 불편해도 액션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그냥 모르겠고 일단 신청을 해보자 해서 이 특별반에 들어갔던 게 저에게는 굉장히 신의 한 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혹시 뭔 것 같으세요? 이게 뭐냐면 제가 제 상위 스폰서님과 카톡을 했던 횟수거든요. 제 상위 스폰서님이 양한나 스폰서님인데 나름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특별반 시작하기 전인 5월달에 딱 2번의 개인톡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근데 상위 스폰서님과 이렇게 뭐 개인톡을 할 일이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특별반을 시작을 하면서 제가 6월달
7월 달에 미국 칸쿤 일정을 가기 전까지 정말 거의 매일 스폰서님과 카톡을 하게 됐는데 무엇을 하면서 이거를 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공유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특별반에서 저희가 집중했던 거는 뭐냐면 첫 번째로 그달의 목표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매달 첫날에는 그 목표를 세우기는 하지만 그 목표가 저는 찐 목표를 세웠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냥 뭐 안 되면 다음에 하지 이런 목표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 특별반에서는 진짜 이번 달에 이루지 않으면 안 될 목표를 저만의 진짜 찐 목표를 세우는 데 좀 집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액션을 인증하는 방이었어요. 그래서 그 액션을 매일매일 해내는 게 특별반에서 해야 되는 거였고, 그리고 이 세 번째가 GV 이동을 캡처하는 인증을 하는 거였거든요. 사실 첫 번째, 두 번째는 매번 하던 것들이었는데 이 GV 이동은 사실 좀 생소하잖아요. 해본 적 있으세요? 사장님들? 있으세요? 혹시 이거 만약에 3개를 매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사장님들은 어떠세요? 쉬울 것 같으세요? 불편해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정광훈 사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불편했어요. 근데 되게 불편했는데 바꿔서 생각해보면 내가 피할 수 없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워너비 특별반 안에서 액션을 하면서 내가 피할 수 없는 불편한 것들을 해내는 좀 근육들이 키워졌던 것 같고요. 사실 이 GV 이동이라는 게 처음에는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이동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하루하루에 저의 GV를 캡처해서 스폰서님한테 보낼 때 제 스텔라가 고장난 거는 아니겠죠? 이런 식으로 보낸 적도 있고요. 혹은 너무 쥐꼬리만큼 이동해서 정말 쥐똥만큼 이동했어요 라고 해서 보냈던 구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GV 이동을 좀 캡처를 하면서 인증을 했을 때 어떤 점이 좋았냐면 저의 그 현실 상황을 마주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불편하지만 내가 마주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마주했을 때 GV가 이동이 안 되는 날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동을 시키려고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저를 발견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성향이 먼저 이렇게 연락을 한다거나 그런 성향이 아닌데 친구들한테 일부러 뜬금톡을 좀 보내놓는다라던가 아니면 뭐 매번 카톡으로만 소통하던 소비자들을 제가 의도적으로 오프로 만나면서 좀 소통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소통을 했을 때 그 소비자들도 카톡에서는 말하지 않던 고민을 저한테 오프로 만났을 때는 풀어놓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추천해줬던 거를 그 자리에서는 매출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다음 달에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아 역시 만나야지 역사가 일어나는구나를 또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프로모션이 있을 때마다도 조금 더 한두 사람이라도 더 전달을 해보려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거는 보면 스폰서님들과 제 표정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이게 혼나는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매주 그 주차 마감 때 스폰서님이랑 상위 스폰서님이랑 미팅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시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제가 저의 그 목표를 향해서 주차별로 마감해야 되는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이뤄낼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해주고 함께 해주셨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이 되게 많이 에너지가 생겼던 시간이었거든요. 제가 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해야지 라고 계획해놨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스폰서님과 미팅을 하면서 뭔가 더 그 계획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혹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생각만큼 그 성과가 나지 않았을 때 뭔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기소침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오히려 더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다, 너는 무조건 이번 달에 출발했어 라고 그 열정을 나눠주시는 스폰서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6월 달 한 달에 열정을 좀 유지하면서 액션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미팅들을 통해서 제가 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다시 한번 그 본사 로드맵에 좀 집중을 해보자 해서 파워 오브 원 인센티브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 보너스는 나만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파트너들도 쉽게 받아갈 수 있는 보너스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랑 이 시기가 저희 그 챌린지 하신 분들한테 그 뉴비트 10% 할인 쿠폰을 주는 그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포인트에 제가 집중을 해서 좀 제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명단들을 끌어서 미팅을 제가 하고 요청 드리고 하면서 협업을 많이 해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그 자리에서 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나도 다시 한번 에너지를 올려서 함께 해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제가 세대의 뉴비트가 이때 이렇게 유통이 되면서 좀 6월 달에 빠르게 5천만 찬을 2주차 정도에 달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되게 열심히 했는데 제가 6월 달에 트립을 스타트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네, 되게 조용하네요. 네. 네, 했으면 제가 저번 달에 올랐겠죠. 되게 못했어요. 아쉽게 못했는데 저는 제가 노력했던 이 6월 달이 되게 헛된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스폰서님한테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지 않았는데 좀 아쉽지만 그래도 7월 달에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더니 스폰서님도 이 6월 달이 헛된 일이 아니라 너에게 그 성공하는 데 있어서 그 발판이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되게 많이 와닿아서 이 6월 달 한 달이 저에게 되게 성장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올라가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달이 이렇게 됐는데 제가 7월 첫날부터 김은지 스폰서님이랑 양한나 스폰서님이랑 이렇게 전략 미팅을 했거든요. 사실 6월 달에 그렇게 에너지가 오르면서 나 이거 뭐든 하면 뭔가 일어나겠다라는 생각, 에너지는 있었지만 이때 사실 막 이렇다 할 명단이 나와 있던 시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7월 달이 진짜 물러날 수 없는 그 한 달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트립이 그 유지 조건이기 때문에 그 정말 마지막 달이 7월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진짜 이번 달에 출발하지 못하면 발리 트립을 출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달에 꼭 이루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액션을 했는데요. 7월 달에 제가 2363으로 연락이 온 명단이에요. 사실 6월 달에도 매일매일 블로그 2363을 4,500개 집안일을 했는데 명단이 정말 한 명도 안 남았었거든요. 근데 7월 달에 조금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개수를 올려서 액션을 하니까 이렇게 좋은 명단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분이랑 미팅을 하는데 또 평택에 산다는 거예요. 제가 평택 살거든요. 그래서 소대본까지 줌 미팅으로 마치고 바로 오프로 만나서 이분이 클로징까지 가는데 한 일주일이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판권을 따겠다고 하는 이렇게 파트너가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6월 달에 뉴비트에 집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뉴비트 집중하면서 제가 열심히 타고 있는 거를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계속 꾸준하게 마케팅을 했는데 제 스토리를 꾸준히 보던 그 지인이랑 소통을 하다가 이 친구가 운동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뉴비트 타는 걸 보고 자기도 한번 타볼까 해서 바로 유통이 됐던 케이스도 또 있거든요. 제가 이 경험들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되게 열심히 간절하게 내가 해야 되는 걸 꾸준히 하다 보면 진짜 명단은 어디서든 나오는구나를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의 지인 명단 중에 있던 명단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뉴비트가 유통이 됐었고, 그리고 6월 달에는 저랑 23년 초반에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다가 일이 너무 바빠서 잠깐 스탑했던 그 파트너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파트너가 다시 저랑 같이 조인을 하게 되면서 7월 달에 그 파트너를 통해서 이렇게 성향이 좋은 지인분이 또 그 비즈니스에 조인을 하게 되셨고 같이 또 TR 챌린지를 시작을 하면서 또 이렇게 저의 한 라인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이렇게 최다 ROI 상을 또 받을 수가 있었고 제가 이렇게 발리 트립을 출발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집중했던 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달의 목표에 진짜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목표를 세팅하고 그냥 안 되면 다음에 하지 이런 목표가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이 목표는 진짜 이번 달에 무조건 이뤄야 된다라는 찐 목표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목표를 주차로 목표를 나눴고요. 그 주차 목표를 일로 나눠서 내가 하루하루 이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해야 될까 좀 그 하루하루를 되게 값지게 보내려는 노력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열정이 오르는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였고, 근데 그 목표가 기한이 있는 목표면 더 힘이 큰 것 같아요. 이 목표를 그냥 언젠가 이뤄야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저도 뛰었던 구간이 되게 많아서 시간 그 낭비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 발리 트립의 마지막이 7월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기한이 미국이랑 칸쿤 가기 전에 무조건 끝내고 싶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 기한이 있는 목표니까 뭔가 이거를 더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더 뛰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한 있는 목표가 중요하구나를 또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세 번째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해냈다는 생각만 하기. 사실 사람인지라 누구나 액션을 하다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움츠러들기 마련이고 뭔가 에너지가 떨어지기도 하는데, 저도 그런 구간이 있었거든요. 6월이나 7월이나. 근데 그럴 때마다 의도적으로 그 부정적인 생각을 커팅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가지고 가면 그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액션이 안 나오고, 액션이 안 나오니까 결과가 안 나와서 그 목표를 제가 망쳐버렸던 경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했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의도적으로 나는 해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 그리고 열정이 있으신 스폰서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열정을 올리려고 노력을 했고, 오히려 액션을 하면서 나는 해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7월에 집중했던 거는 요 세 가지인데요. 혹시 아직 이제 막 발리 트립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열심히 뛰고 계시는 사장님들이 계시다면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같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